자율화된 생산 체계를 위한 제품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9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확장의 두 번째 절인 로봇 자율 조립 계획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 목표는 자율화된 생산 체계를 위해 생산 과정에 대한 자동화와 자율화 외의 제품 자료가 필요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화된 시스템에서 사람이 아닌 기계나 다른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복잡하고 힘든 노동을 피하는 그러한 사회적 변화, 그리고 주로 컴퓨터를 기반한 자동화 기술을 이용해서 많은 부분을 자동화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자동화를 넘어서 자율화로 진행될 것이라고 많이 예측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동화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 업무 중에서, 대상 업무 중에서 어떤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힘든 것들을 기계한테 맡기는 것이고, 나머지 복잡하고 종합적이고 그리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사람이 그 부분은 맡고 나머지를 이제 기계에 맡기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자동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나타날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자율화라는 것은 그 중에서 사람이 맡았던 부분, 복잡하고 종합적이고 어떤 고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도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대체해서 결과적으로 사람의 간섭이 없이 시스템 자체가 원하는 목적을 다루도록 활동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자율화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예로 우리가 지금까지 자동차를 보면은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 종이 지도를 가지고 어렵게 길을 찾았던 것이 GPS를 이용한 내비게이터가 들어왔고요. 또 어떤 속도를 앞에 차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계속 사람이 조정하던 것을 자동으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러한 운항 시스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운전 전체에서 봤을 때, 뭐,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거나 또는 복잡한 교통 신호를 지킨다든가 또는 차선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복잡한 그러한 종합적이고 복잡한 운전은 사람이 하고 나머지 단순한 것들을 이제 기계한테 맡기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의 자동화였고요. 자율주행 또는 자율화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전혀 간섭을 하지 않고 자동차가 스스로 지금까지 사람이 했던 복잡한 어떤 의사결정, 신호를 지킨다든가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에 대응한다든가 또는 차선을 바꾼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들도 모두 기계가 또는 뭐 소프트웨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율화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바로 어떤 자율화된 자동화로부터 발전해서 자율화된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도 물론 굉장히 많은 이익을 줬지만 이 자율화된 시스템은 자동화와 또 다른 차원의 아주 급격한 어떤 가치가 증가된다든가 또는 어떤 환경이 변화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자율화될 경우에는 자동화와는 차원이 다른 혁신적 응용과 또 그것에 따른 어떤 이득이 기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운전 중에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다른 일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떤 오락을 즐기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전혀 지금까지 다른 형태의 혁신이 일어나고, 또한 무인 택시라든가 그런 것과 같이 지금까지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 시장에서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은 아주 시장 자체를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 우리가 다루었던 분야, 즉 제조 분야, 제조 생산 분야로 돌아와서 이 자율화 얘기를 다시 적용을 한다면 생산 분야도 역시 이런 자율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생산 분야가 자율화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차가 자율화됐을 것과 뭐 버금갈 정도로 큰 어떤 그 혁신적인 그런 현상이 시장에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 분야에서는 우리가 미래 개인화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서 자율화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화 제품이라는 것은 각각 개인의 요구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게 만들려면 그래서 못하고 있지만 이 자율화된 스스로 어떤 상황에 맞춰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제조를 할 수 있는 자율화된 생산 차이가 생긴다면 이러한 미래의 개인 제조가 개인화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화된 무인 공장에서 사람이 없는 공장에서 고객이 개별 요구를 이제 입력을 하면 그 개별 요구에 따라서 대량 맞춤 생산과 같이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 체계의 자율화는 우리가 앞에서 자율 자동차 예에서 본 것처럼 자율 시스템에 대해서 자율 시스템을 도입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얻는데 여기서는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생산 시스템의 자율화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생산 시스템의 자율화는 뭐 생산 기계라든가 생산 물류 시스템의 자율화뿐만 아니라 이 생산 대상이 되는 제품의 어떤 자율화를 위한 디지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제품 자체도 그 자율화를 위해서 정보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 그렇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존의 스마트워치랑 스마트 팩토리의 차이는 스마트워치는 자체만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그 디지털 어떤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지만 이 스마트 팩토리는 자체만 그러니까 제조 기기나 물류만 스마트화해지면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율화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생산 제품 자체도 어떤 자율화를 지원하기 위한 복잡한 자료 구조, 완료된 완성된 자료 구조 또는 그 자료 구조 또 자료를 통한 어떤 AI나 빅데이터 분석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기존의 자율화와 생산 체계의 자율화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화된 생산 체계에서 제품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예로서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다룰 생산 체계 중 로봇팔을 이용한 제품 조립을 자율화할 때 센서라든가 로봇팔에 붙어 있는 센서라든가 로봇팔이라든가 또는 물류 시스템 같은 것을 제어하는 제어 소프트웨어를 자율화시키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 AI나 빅데이터를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교화되기 위해서는 그 로봇이 다루는 제품의 형상, 재질 혹은 이제 만약에 로봇이 조립을 하는 로봇이라면 그 제품의 조립 구조 그런 것들이 다 제공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율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중간에 이제 어떤 간섭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중간에 의사결정이 필요 없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기계가 또는 소프트웨어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보다는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그 자료에 기반한 어떤 추론이라든가 그런 것들 기능이 즉 AI나 빅데이터 기능이 또 역시 제공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또는 자율화된 공장, 스마트 팩토리보다 더 발전된 자율화된 공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시설, 그러니까 생산 시설, 로봇이라든가 생산 기기라든가 물류 기기들만 스마트하고 자율화시켜서는 곤란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제품 자체도 훨씬 더 그 자율화된 생산 시스템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화되고 그 자료에 대한 어떤 AI나 빅데이터, 기본적인 AI나 빅데이터
관련 오퍼레이션이 가능해서 그 결과가 다시 그 생산 시스템에 대목임되거나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생산의 자율화를 지원하는 제품 자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제품 빅데이터겠죠. 그런 것은 응용 분야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고, 또 제품 수명 주기 전체, 우리가 생산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뒤에 생산 이후에 또 제품이 사용되면서 우리가 커넥트돼서 그 회사와 생산 제조 회사와 제품이 서로 아직도 연결이 돼서 사용하면서 그 자료를 서로 교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점점 더 이 제품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자료의 양이라든가 그런 종류가 자꾸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 제품 자료가 기존에는 뭐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3차원 형상을 사람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위주로 그렇게 시스템들이 개발이 됐지만, 앞으로는 다른 시스템, 그러니까 뭐 생산기기, 로봇 또는 물류기기 또는 제조되고 있는 제품화가의 어떤 호환, 교통 또는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사용자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 다른 제품 또는 다른 제조 기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발되는 제품 자료라든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는 사람한테 피드백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나 다른 시스템에 피드백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화된 시스템에서 보다 복잡하고 완결된 제품 자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적용되는 AI나 빅데이터의 결과는 사람의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다른 소프트웨어나 다른 생산 시스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생각들, 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산체계 자율화를 지원하는 제품 자료, 그러니까 생산체계 자율화를 지원하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제품 자료를 생산체계에서 운영하는 뭐 기계, 정확하게 말하면 기계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겠죠. 기계와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내용과 구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다른 생산이나 물류 관련 소프트웨어가 어떤 연산을 하거나 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 제품 자료들을 완결되게 제공해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런 자료들이 제공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기존에는 우리가 자동화는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면, 기계들이 처리하지 못한다면 사람이 이제 간섭을 했었죠. 사람이 간섭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의사결정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간섭이 없이 처음 시작부터 예를 들어 생산이라면 생산 끝날 때까지 혼자 의사결정을 쭉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제품들이 개인화 제품들이 더 많이 요구될 테니까 각각의 제품마다 이제 서로 다른 의사결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이 중간에 간섭 없이 모든 의사결정을 해서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완결되고, 또한 통합된 형태로 이 제품 자료가 제공돼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제품 자료가 생산 체계 또는 뭐 수명주기까지 확장될 수 있지만 생산 체계의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시스템에 지원하는, 그것을 요구사항으로, 그것을 고객으로 하는 그러한 제품 자료를 지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의 참여가 없다고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완결되고 그 다음에 통합된 그러한 자료 내용을 제공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자율화된 생산 시스템 위한 제품 자료의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자율화된 생산 시스템을 위해 제공해야 할 제품 자료의 예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율화된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기존 것에 비해서 어떤 자료들을 제공해야지만 이 자율화된 것을 지원할 수 있겠냐를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룰 로봇 조립 계획에서 로봇이
어떤 부품들을 조립해서 완성품, 조립품을 만드는 그러한 것을 자동으로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이제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품 형상이 필요하겠죠. 형상에 따라서 조립 순서나 방법 또는 방향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형상 정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 관련해서 또 무게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얼마나 센 힘으로 잡을 거냐, 그걸 이동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 거냐, 뭐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의 조립 구조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조립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부품을 조립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조립 순서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자료들이 되먹임되거나 또는 제공돼야지만 로봇 조립 계획이 자율적으로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제품 자료가 로봇 조립 계획을 자율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다, 제품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생산체계의 자율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 복잡한 의사결정까지 시스템에서 자동화하는 그러한 자율화를 위해서 일반적인 자율화와 다르게 어떤 제품의 디지털라이즈된 그러한 것들이,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품 자료도 이런 자율화를 위해서 복잡해지고 완결화되고 통합된 그러한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율화를 대응하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는 그 자율 생산 체계의 기계와 소프트웨어가 사용의 주체가 되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 기존에 우리가 시스템은 물론 이제 공장에서는 특히 다른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들이 많이 만들어졌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그것을 조정하거나 의사결정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율화를 위해서는 사람의 간섭이 없다고 쳤을 때는 그러한 기존의 사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어떤 정보 시스템들이 기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정보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의사결정 자체도 기계 안에서 또는 제품 자료를 이용해서 안에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